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 장치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서 경계 구역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경계 구역의 정의를 물어보았습니다. 경계 구역의 정의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자,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서 화재 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을 경계 구역으로 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계 구역의 정의를 이렇게 간단하게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상 콘센트 설비에서 비상 전원으로 자가 발전 설비 또는 비상 전원 수전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두 가지를 쓰시오. 자, 여기서 이제 비상 전원으로 자가 발전 설비나 비상 전원 수전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이제 별도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죠. 두 번째로는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 전원을 설치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비상 전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 내용 모두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MCC에서 소화전 펌프 모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동기 설비가 있다. 자, 유량은 분당 2.4 세제곱미터, 펌프 효율은 60%, 양정은 40m, 펌프의 동력은 10%의 여유를 둔다고 할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전동기, Y델타 기동의 전동기의 역률은 70%라고 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실게요. 자, 필요한 전동기의 용량은 자, 몇 킬로와트인가? 자, 전동기의 용량입니다. 전동기의 용량이 몇 킬로와트인가? 자, 그러면 자, 전동기 용량 구하는 공식 많이 봤던 거죠. P는 에타 T분의 9.8 QHK로 많이 구했던 거죠. 자,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을 그대로 대입을 해 볼게요. 자, 펌프 효율이 60%라고 했어요. 그러면 0.6이고요. 자, T는 시간이죠. 1분에 해당, 여기죠. 1분에 해당하는 60초. 그렇죠? 60초. 그 다음 9.8 곱하기, 자, 토출량, 유량 2.4 대입하시면 되고요. 2.4. 자, 곱하기. 자, H가 양정입니다. 양정이 얼마래요? 40m죠? 자, 그리고 여기, 펌프 동력은 10%의 여유를 둔대요. 여유 계수가 1.1이 되는 거죠. 1.1.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게 되면 전동기 용량은 28.75가 나오네요. 28.75 킬로와트가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2번. 삼상 380V의 전압을 사용할 때 전동기에 흐르는 부하 전류는 얼마인가? 자, 전동기에 흐르는 부하 전류를 물어보았어요. 자, 보세요. 전동기에 흐르는 부하 전류. 지금 이게 삼상 380V죠. 삼상. 그럼 삼상이면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하 전류 I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I는 루트 3 V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P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에 나온 값들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자, 루트 3 곱하기 전압이 380V라고 했죠? 380V고요. 코사인 세타가 뭐예요? 역률. 그렇죠? 예. 전동기 역률이 70%예요. 70%. 0.7을 적용하면 되겠고요. 자, P는 아까 구했죠? 1번에서 구했던 전동기의 용량을 대입하시면 돼요. 자, 얼마였냐요? 이게 28.75였죠? 28.75 킬로와트이기 때문에 10의 세제곱을 곱하셔야 돼요. 킬로와트니까. 그래서 계산하시면 부하 전류는 대략적으로 62.4가 나오네요. 62.4A. 네, 이렇게 해서 부하 전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3번. 자, 전동기의 역률을 개선할 때 쓰이는 기기는 무엇이며 역률을 90%로 개선하고자 할 때 이 기기의 용량은 몇 킬로볼트 암페어인가? 자, 일단 역률 개선 기기가 뭐예요? 바로 전력용 콘덴서인 거죠. 그렇죠? 전력용 콘덴서. 자, 이제 기기의 용량을 구해보도록 하죠. 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거예요. 자주 나왔던 거죠. 그렇죠? 역률을 개선하기 위한 바로 용량. 자, 보세요. 자, QC.
이게 3번이죠. 3번. 자, QC는 P 곱하기 코사인 세타 1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1이고요. 빼기 코사인 세타 2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2가 됩니다. 그렇죠? 이겁니다.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 구하는 공식이죠. 자, P라고 하는 것은 전동기 용량 아까 구했던 거 있죠? 28.75 대입하시면 되고요. 자, 코사인 세타 1은 계산하기 전의 역률이에요. 얼마예요? 역률이 70%죠? 예, 0.7이고요. 루트 1 마이너스 0.7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는 계산 후의 역률 몇 프로라고 했어요? 90%로 계산한대요. 그러면 0.9분의 루트 1 마이너스 0.9의 제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 값은 얼마 나오냐? 대략적으로 15.41 나옵니다. 15.41 kV 암페어. 이렇게 해서 전력용 콘덴서 용량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4번. MCC와 전동기 사이의 동력선은 몇 가닥이 필요한가? 몇 가닥이에요, 지금? Y델타 기둥이죠? 그래서 Y결선일 때 3가닥, 델타 결선일 때 3가닥. 그래서 총 6가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6가닥. 다음 5번.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법 2가지만 쓰시오. 단 Y델타 나왔으니까 Y델타 기동법은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농형 유도 전동기,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로 전전압 기동법이 있죠. 전전압 기동법. 그렇죠? 첫 번째. 자, 전전압 기동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액터 기동법.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동 보상 기법. 보상 기법. 이렇게 해서 이 3가지 중에서 2가지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신기와 지구 경종과의 거리가 150m인 공장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지구 경종 5개를 동시에 작동시킬 때 선로에서의 전압 강하는 몇 볼트가 되는가? 단, 전원은 단상 2선식을 사용하며 지구 경종 1개의 전류 용량은 50mA이고 선로의 굵기는 1.55제곱m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전압 강하를 구하는 거예요. 자,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을 이제 봤을 때 바로 우리 전압 강하 구하는 공식이 딱 떠올라야 됩니다. 자, 어떤 공식이었냐면 자, 전압 강하 E는 1000 곱하기 A분의 지금 전원이 단상 2선식이라고 했죠. 예, 단상 2선식이기 때문에 35.6을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35.6 LI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공식을 이용해서 전압 강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을 이제 그대로 대입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0 곱하기 자, A라고 하는 값은 전선의 단면적입니다. 지금 전선의 단면적 또는 굵기가 1.5제곱m라고 했죠. 그래서 1.5를 대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5.6 곱하기 지금 수신기와 지구 경종과의 거리가 150m라고 했어요. 그래서 배선 길이는 150m. 자, 그리고 전류는 지금 보세요. 지구 경종 1개의 전류 용량이 50mA인데 지금 지구 경종 5개를 동시에 작동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 한 개당 50mA예요. 그럼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죠. 50mA. 자, 여기 몇 개 있다고요? 지구 경종 5개를 동시에 울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전압 강하는 대략적으로 0.89 정도 나오네요. 0.89V가 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구 경종의 그 전류 값에서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으로 놔도 되고요. 이 값을 0.05로 놓고 풀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값이니까 0.05도 맞고요.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전압 강하는 0.89V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수신기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채우시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신기의 절연 저항 시험과 그리고 절연 내력 시험에 대한 내용으로 빈칸에 내용을 채워주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절연 저항 시험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수신기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암 간의 절연 저항은 직류 500V의 절연 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자, 몇 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단 교류 입력 측과 외암 간에는 20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측정 위치가 어디냐면 절연된 충전부와 외암 간의 절연 저항입니다. 이 측정 구간에서는 바로 절연 저항 값이 5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절연 내력 시험을 보시면 절연 저항 시험 부위의 절연 내력은 그러니까 절연 저항 시험 부위니까 여기서 말하는 절연된 충전부와 외암간이겠죠. 그래서 그때의 절연 내력은 60Hz의 정연파에 가까운 시료 전압 500V. 자, 그런데 전격 전압이 60V를 넘고 150V 이하인 것은 몇 볼트냐? 바로 1000V죠. 1000V. 그리고 전격 전압이 150V를 넘는 것은 그 전격 전압의 2를 곱하여 바로 1000을 더한 값에 교류 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몇 분간 견딘다? 바로 1분간 견뎌야 합격인 거죠. 이렇게 해서 절연 저항 시험과 절연 내력 시험에 대한 내용으로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어반으로부터 전선관 거리가 100m 떨어진 위치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 기동용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다. 자, 제어반 출력 단자에서의 전압 강화는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이 솔레노이드가 기동할 때의 솔레노이드 단자 전압은 얼마인가? 단, 제어반의 출력 전압은 26V이며 전격 전류는 2A이고 킬로미터당 전선의 전기 저항 값은 8.8ohm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솔레노이드의 단자 전압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제 어디를 주목하셔야 되냐면, 자, 여기에요. 자, 제어반 출력 단자에서의 전압 강화는 없다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전압 강화. 출력 단자에서 전압 강화는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이때의 출력 단자를 구하는, 자, 공식이 있어요. 자, 이때, 자, 출력 단자를 구하는 공식은, 자, 지금, 입력된 전압에서 바로 전압 강화를 빼주시면 됩니다. 이럴 때, 출력 단자에서의 전압 강화는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단자 전압은 입력 전압에서 바로 전압 강화를 빼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 전압 강화는 뭐겠어요? 이 전압 강화는 지금 단상 이선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전압 강화는 EIR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공식은 입력 전압에서 EIR을 빼주면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문제상에 자, 이렇게 전압 강화는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이러한 문구가 없으면 그때는 이제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 풀이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이 전압 강화를 구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입력 전압은 지금 얼마예요? 제어반의 출력 전압이 26V다. 이것은 결국 솔레노이드 밸브에 입력되는 전압이 26V라는 거죠. 자, 이 값은 나왔어요. 그리고 I는 전류죠. 전류 2A 나왔어요. 문제는 이 저항값이 안 나왔죠. 선로의 저항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킬로미터당 전선의 전기 저항값이 8.8ohm이라고 했는데 지금 제어반으로부터 100m 떨어져 있대요. 솔레노이드 밸브가 100m 떨어져 있대요. 그러면은 이게 1km일 때가 저항값이 8.8ohm이니까 100m일 때는 저항이 더 작겠죠. 자, 왜 그러냐면은 자, 도체의 저항은 고유 저항 곱하기 단면적분의 길이잖아요. 즉 길이에 뭐한다? 비례하는 거죠. 전기 저항은 이 길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1km에 자, 보세요. 1km, 1000m죠? 1000m일 때 저항값이 8.8ohm인 거예요. 자, 그러면 100m일 때는 자, 몇 ohm이냐? 구해줘야 되는 거죠. 비례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R로 놓을게요. 자, 이거를 이제 R로 놓을게요. 자, 그러면 R은 자, 어차피 이제 비례식이니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동일한 거죠. 그래서 1000분의 100 곱하기 8.8을 하시면 돼요. 단순히 비례하기 때문에. 그러면 100m에 해당하는 전선의 저항은 얼마가 되냐? 0.88ohm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10분의 1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10분의 1만큼.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입력 전압은 얼마라고 했어요? 26V라고 했어요. 그럼 26V에서 자, 뺍니다. 2 곱하기 자, 전격 전류가 2A고요. 그리고 전선의 전기 저항이
0.885옴이죠. 0.885 이렇게. 네.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솔레노이드의 단자 전압은 대략적으로 22.48, 22.48V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단자 전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비상 전원용의 축전지로 사용 전압 24V, 전류 1.3A를 사용할 때 축전지 용량을 구하시오. 단 정전류 부하이고 사용 온도 20도씨, 보수율은 0.8, 용량 환산 시간은 0.7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자, 축전지 용량 구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공식 하나만 알고 있으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이죠. 자, 축전지의 용량을 C라고 했을 때 축전지 용량 C는 L분의 1 곱하기 KI로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부하가 뭐 감소하거나 증가하지 않는 한, 그죠? 부하가 일정할 때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식에서 자, L이라고 하는 값은 뭐예요? 바로 보수율입니다. 보수율. 그래서 문제에 보수율이 0.8 나왔죠. 그래서 0.8분의 1 곱하기 자, K라고 하는 값은 용량 환산 시간 개수인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0.7시간이라고 나와 있네요. 0.7을 대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I는 바로 전류죠, 전류. 부하 전류 1.3A입니다. 1.3A.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축전지 용량은 대략적으로 1.14 정도가 나오네요. 1.14 나오고요. 단위는 암페어 아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축전지 용량을 간단하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상방송 설비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따른 음향장치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상방송 설비의 음향장치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단답형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실게요. 자, 확성기는 몇 개의 층마다 설치해야 하는가? 자, 확성기는 각 층마다, 매 층마다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한 개 층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한 개 층, 각 층마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다음 2번. 음량 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 조정기의 배선은 몇 선씩인가? 자, 2선씩인가? 3선씩인가? 바로 음량 조정기는 3선씩으로 하게 되어 있죠. 3선씩이 정답이고요. 다음 3번. 조작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 몇 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해야 하는가? 자, 조작 스위치의 설치 위치입니다. 바닥으로부터 바로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4번. 다음과 같은 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경보하여야 할 층을 모두 적으시오. 단, 지상 15층, 지하 5층,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우선 경보 방식에 대한 기준을 물어본 거죠. 자, 먼저 1번에 지상 1층에서 발화시. 자, 지상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발화층, 직상 4개의 층, 그리고 지하 모든 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층을 작성하시는 거니까 바로 지하 1층부터 지하 5층. 자, 이것은 뭐예요? 지하 1층부터 지하 5층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 전층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상 1층. 지상 1층은 발화층. 그리고 지상 2층부터 5층까지는 직상 4개의 층. 이걸 하나로 묶어서 지상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상 5층 발화시. 그럼 지상 5층이면 2층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로 발화층과 직상 4개의 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을 하실 때는 지상 5층부터 지상 9층까지. 그래서 지상 5층은 발화층, 그리고 지상 6층에서 9층까지는 직상 4개의 층이니까 이걸 하나로 묶어서 지상 5층부터 지상 9층까지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하 2층 발화시. 자, 지하 2층이니까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발화층, 직상층, 그리고 기타의 지하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답을 하실 때는 자, 지하 1층부터 지하 5층까지가 되는데 자, 보세요. 지하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지하 2층이 발화층이고 그 다음에 지하 1층은 직상층, 나머지 지하 3층, 지하 4층, 지하 5층은 이제 기타의 지하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지하 1층부터 지하 5층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경보를 해야 할 특정 층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선통신 보조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누설 동축 케이블 등의 설치 기준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누설 동축 케이블 등의 설치 기준으로 단답형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실게요. 자, 누설 동축 케이블 및 동축 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몇 미터 이내마다 금속재 또는 자기재 등의 지지 금고로 벽, 천장, 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하는가? 그래서 본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몇 미터 이내마다 바로 4미터 이내죠. 4미터 이내마다 금속재 또는 자기재 등의 지지 금고로 바로 고정을 한다라는 거죠. 정답은 4미터 이내가 되고요. 다음 2번에 누설 동축 케이블 및 동축 케이블의 임피던스는 몇 옴으로 하는가? 단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 분배기, 기타의 장치는 해당 임피던스에 적합한 것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누설 동축 케이블 및 동축 케이블의 임피던스는 바로 50옴이라고 했죠. 정답은 50옴이고요. 다음 3번. 자,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 보조 설비를 유효하게 몇 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하는가. 그래서 증폭기의 비상전원은 30분 이상 바로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정답은 30분 이상이고요. 그 다음 4번. 안테나를 통하여 수신된 무전기 신호를 증폭한 후 음영 지역에 재방사하여 무전기 상호간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를 무엇이라 하는가? 자, 이것은 어떤 용어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았죠? 어떤 거예요? 바로 무선 중계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은 무선 중계기고요. 다음 5번에 누설 동축 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엇을 견고하게 설치하는가? 자, 종단 저항이죠. 자, 종단 저항인데 어떤 종단 저항이에요? 바로 무반사 종단 저항을 바로 끝부분에 설치를 하는 거죠. 정답은 무반사 종단 저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